치과 예약 잡기 전에 이 한 가지만 체크하면 치료비가 10만 단위로 줄어듭니다.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잇몸 재생 치료까지. 기준만 맞추면 병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같이 내요.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치과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만 65세 이후 임플란트 2개, 틀니, 1년마다 스케일링, 그리고 조건이 맞을 때 시행하는 잇몸 재생 치료까지. 어디까지가 급여고 어디서부터는 비급여인지 헷갈리셨죠? 오늘 영상 보시면 본인 부담률 30%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병원에 전화 한 통으로 뭘 물어봐야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치과비는 요령만 알면 내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같이 내는 항목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상황이 급여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같은 치료를 해도 체감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평생 2개까지 보험 임플란트를 쓸 수 있습니다. 위치는 앞니든 어금니든 상관없고 위턱 아래턱 구분도 없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30%예요. 이 말은 임플란트 한 개를 심을 때 들어가는 진찰과 검사, 식립과 보철까지 묶인 금액에서 30%를 본인이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속이 다 시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꼭 잡고 가야 할 함정이 있어요. 첫째, 임플란트 2개를 심고 그 사이에 빠진 치아 2개를 다리처럼 이어서 4개로 만들고 싶으시죠? 이때 추가로 메우는 그 부분, 그러니까 폰틱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보통 급여가 아닙니다. 임플란트 2개와 그에 해당하는 보철은 급여가 되지만 사이에 끼워 넣는 추가 치아는 비급여라서 따로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 상담할 때 2개만 급여인지 추가 치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병원마다 설명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둘째, 고리식이나 상악동 거상 같은 부가수술은 대개 비급여입니다. 나한테 꼭 필요한지, 대안은 없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견적을 받아보세요. 부가수술 여부에 따라 체감 비용 차이가 꽤 큽니다. 셋째, 보철 재료도 체크포인트예요. 예전에는 PFM이라고 하는 금속 도자기만 급여였는데 이제는 지르코니아도 급여로 확대됐습니다. 앞니 신미성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반가운 변화죠. 다만 지르코니아가 급여로 가능한 시점과 조건은 진료 단계와 날짜에 따라 결정되니 접수 창구에서 지르코니아 급여가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제 틀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같은 학에서 새 틀니를 보험으로 다시 만들려면 보통 7회가 지나야 합니다. 중간에 큰 변화가 생긴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요. 또 똑딱하고 채워 넣는 어태치먼트 방식이나 특수 구조가 들어간 틀니는 급여 제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클라스프 방식으로 보험이 되는지, 어태치먼트가 들어가는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세요. 쓸 때로는 기본형으로 보험 적용을 받으시고 불편한 지점은 유지관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잇몸 이야기를 해야죠. 잇몸뼈가 패져서 치아가 흔들리고 내려앉는 상황에서 조건이 맞을 때 시행하는 잇몸 재생 치료가 있습니다. 엠도게인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재생을 돕는 방식인데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응증이 분명합니다. 골짜기처럼 패인 결손이 있는지, 흔들림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 염증이 어떤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려요. 중요한 건 행위 자체가 급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내가 급여 요건에 맞는지, 재료 사용량과 수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로 재생이 필요한 케이스인지를 전문의와 꼼꼼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보다는 외래 기준 본인 부담률 30%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내 케이스의 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챙길 생활형 혜택도 있어요.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해마다 한 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 안에 받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가는 구조라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케일링을 한 번만 제때해도 치석 때문에 생기는 염증을 미리 잡아서 더 큰 치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갈이 때문에 치아가 닳고 잇몸뼈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나이트가드를 끼고 싶은데 이건 보험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합 안정장치라고 부르는 나이트가드는 원칙적으로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 장애로 진단을 받아도 장치 자체는 비급여 취급인 게 흔해요. 다만 진찰이나 영상검사 같은 기본 항목은 급여가 될 수 있으니 병원 접수 때 장치는 비급여인지 조정 비용도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세요. 생활습관 팁도 2가지만 챙겨드릴게요. 첫째, 이쑤시개 대신 치간 칫솔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이쑤시개는 잇몸을 찌르기 쉬워서 오히려 상처납니다. 시간 칫솔은 사이즈만 맞추면 훨씬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둘째, 소금물 가글은 진한 농도로 오래 하시면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생리식염수 수준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만 쓰시고 치약 양치를 기본으로 유지하세요. 구강 관리의 중심은 언제나 부드러운 칫솔질과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오해를 바로잡는 초간단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먼저 임플란트입니다. 내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지, 평생 2개 중에 남아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세요. 보철 재료는 지르코니아 급여가 가능한 날짜와 단계인지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추가로 비어있는 치아를 폰틱으로 메울 계획이면 그 부분 비용은 급여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견적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부가수술 여비도 처음 상담 단계에서 꼭 점검하시고 대안과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틀니는 내 틀니가 보험으로 만든 지 몇 해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7회 교칙이 있으니 시기 계산이 중요합니다. 어태치먼트나 특수구조를 권유받으셨다면 그 부분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불편은 유지관리로 해결 가능한지 조정 횟수와 비용도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재생 치료는 진단부터 차분히 하셔야 합니다. 엑스레이에서 골 결손의 모양이 어떤지, 흔들림이 어느 정도인지, 잇몸 염증이 조절되고 있는지에 따라 적응증이 갈려요. 재생술이 내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한지 의사 선생님께 바로 묻고 급여 가련다면 본인 부담률과 예상 더미를 받아두세요. 이 단계에서만 체크해도 나중에 예상 못한 비용이 붙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달력이 답입니다. 생일처럼 쉽게 기억되는 날짜를 하나 정해 매년 같은 주간에 예약을 잡아두세요. 깨끗하게 그 해 안에 1회, 본인 부담률 30%로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치석이 쌓이지 않으면 나머지 치료도 많이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현실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치과 한 곳을 정해서 전화하세요. 임플란트나 틀니, 잇몸 재생치료, 스케일링 중에서 내게 당장 필요한 항목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만 65세 이상인데 이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재료나 방법에 따라 비급여가 섞이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3문장만으로도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치과비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을 알고 묻기만 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잡아드릴게요. 만 65세 이후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정부가 같이 내요. 틀니는 기본형 위주로 보험이 되고 어태치먼트나 특수구조는 비급여가 많습니다. 잇몸 재생 치료는 적응증이 맞으면 급여가 가능하고 스케일링은 해마다 한 번 기한 안에 받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치나 추가 치아, 부가수술은 비급여 가능성이 높으니 꼭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씹는 힘이 여러분의 체력입니다. 잘 드셔야 내 몸이 좋아져요. 지금 당장 미션 실행하시고 예약 전화까지 완료하시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편에서 실제 견적서를 가지고 어디서 비용이 줄어드는지 항목별로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